오늘은 시각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영역을 또 이제 조리 있고 영양가 있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신 분은 바로 정도희 부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시각 디자인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재미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각 디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해가지고 이 많은 내용을 최대한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좀 토대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은 문자나 심벌, 마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기본적인 시각 디자인의 이론인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보다 좀 다양한 모습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까지는 종이를 매체로 한 티나 뭐 포스터, 신문 이렇게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게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농협 포스터나 아니면은 뭐 저걸 잘 모르는데 출동 한국의 슈퍼히어로라는 옛날 영화입니다. 네, 옛날 영화 저희 포스터. 심영래 씨 있으시죠? 옛날 영화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컬러풀하고 이렇게 종이를 보통 활용을 한 매체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21세기의 시각 디자인은 보다 평면에서 넘어서서 입체화로 3D로 좀 이제 바뀌면서 매체가 좀 다양해집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좀 매체라는 언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종이나 책이나 화면 이런 것들이 매체인데, 이제 21세기에는 영상을 보통 많이 하는 이제 화면을 매체로 한 디자인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최근에 농협 광고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저분이요? 네. 아까 그 농협 광고랑은 다소 좀 이제 비교가 되네요.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영화 포스터도 이제 기존에 종이에서 인쇄했기 때문에 평면이고 정지된 화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입체적이고 움직이는 영상미가 가미된 시각 디자인으로 조금 더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각 디자인을 이 4가지 카테고리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본연의 시각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평면 요소를 다루는 영역의 시각 디자인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파트가 있고, 세 번째는 영상 디자인 파트가 있는데, 이 영상 디자인 파트는 제가 두 갈래로 좀 나눠놨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게임 캐릭터나 2D, 3D 애니메이션을 시각 디자인의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요건 제가 별도로 조금 카테고리 나눠서 영상 디자인 파트 1, 2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제 크게 나누면 3가지 스텝으로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딩 과정,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홍보하는 광고 마케팅 과정,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했으니 좀 더 넘어서서 산업을 확장하는 브랜드 산업 확장 영역, 이렇게 3가지 스텝으로 좀 이 4개의 카테고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2025년에 황규범 씨가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네요. 네. 익숙하시죠? 이 황규범 씨가 엄청 크고 유능한 미술학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미술학원은 되게 창의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갑벽한 교육을 하는 창조의 아침이라는 이름의 미술학원인데, 이 학원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아침의 추구미를 좀 정리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이너, 여기 나오는 캐릭터 분들은 다 저희 학원의 뭐 유능한 선생님들인데, 제가 이름은 뭐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디자이너 분이 나타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인 브랜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시각 디자인 본연의 파트라고 말씀드렸던 평면을 주로 다루는 시각 디자인 파트입니다. 어찌 보면 좀 전통적인 시각 디자인 파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CI, BI 디자이너가 먼저 나타나서 이제 이 브랜드나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먼저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창조의 아침에 뭐 체계적인 학원, 잘 그리는 학원,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학원, 뭐 이런 모든 대학에 강한 그림을 그리는 학원, 이런 이 학원이나 브랜드의 가치나 성향 목표를 좀 정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의 정체성을 정립을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로고 디자이너의 역할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브랜드의 이름을 시각화해서 어떤 심볼을 만들거나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로고를 좀 디자인을 하게 되죠. 이 학원에 잘 어울리는 창의적인 뭐 이런 느낌에 잘 어울리는 태양을 이용한 심볼이나 창조의 아침을 줄여서 창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부드러운 이 곡선의 형태를 강조한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브랜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을 가지고 그래픽 편집 디자이너가 이제 다양한 이 회사에 필요한 편집물이나 그래픽물들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편집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영역이기도 해요. 두 개 다 이제 평면적인 시각 요소를 이용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인데, 그래도 세분화를 하자면 편집 디자인은 좀 더 활자나 뭐 요소를 배열을 해서 이제 인쇄가 필요한 편집물 디자인을 좀 더 담당을 하는 영역이고, 그래픽 디자이너는 좀 더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서 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집 디자이너가 뭐 이 창화 로고를 이용한 앞치마라든지 뭐 명함이나 뭐 봉투 등 각종 이 회사에 필요한 문구류나 뭐 물품들을 좀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다양한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작업물, 포스터 같은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 그래픽 디자인물이 좀 나오게 되면 이거를 다양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보완을 해서 광고를 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TV, 뭐 신문, 라디오, 뭐 핸드폰 등등의 매체에 어울리게끔 보완해서 뭐 이런 합격자 광고라든지 행사 이미지의 광고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시각 디자인 영역인데, 사실 이 파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렇죠.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과거에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림을 이용해서 언어를 전달하는 영역이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노티드 도넛처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창조의 아침에서도 이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뭐 웰컴 키트의 이런 패키징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런 회사의 굿즈를 조금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시각 디자인의 파트가 좀 마무리가 되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파트까지가 소위 얘기하는 예전에 이제 다뤘던 시각 디자인 파트의 영역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산업기술이 좀 발전되면서 시각 디자이너의 영역이 조금 확장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브랜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 디자인의 영역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라고 느끼는데, 이제 요즘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이제는 우리가 발로 뛰는 홍보를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SNS 등의 온라인 입지를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광고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툴이나 기기에 위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 웹페이지 좀 만들어줘 해서 이제 웹페이지 디자이너가 웹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웹사이트는 이제 온라인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디자이너가 이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하고 나면 요즘에는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UI, UX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웹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웹사이트에서 뭐 SNS로 연결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이용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듬는 사람이 UI, UX 디자이너인데,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사이트에서 UI, UX 디자이너가 조금 더 편리한 시스템을 또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즘에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방문하지 않죠. 주되게 많이 활용하는 게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자이너의 영역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자이너는 기존의 이 웹사이트, 컴퓨터 중심의 웹사이트를 모바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특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플을 디자인하기도 하면서 모바일상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 모바일 디자이너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파트에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광고 마케팅을 또 작업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또 광고에서 요즘 또 중요한 영상 마케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영상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 디자인 파트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광고 마케팅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영상이 이제 좀 필요해. 그래서 영상을 좀 만들어줄 사람 하니 영상 편집 디자이너가 나타납니다. 영상 편집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 감독들이 영상 촬영을 하면 이 특정한 목적에 맞게 좀 이제 가공을 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높이는 디자이너인데, 요렇게 이제 영상을 하나를 이제 좀 편집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이 영상도 영상 편집 디자이너가 편집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각적인 내용을 담는 사람이 CG VFX 디자이너입니다. CG VFX 디자이너는 그냥 사실적인 영상을 넘어서서 좀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제 영상 효과를 넣는 시각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상 디자인의 영역이 좀 재미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 영상 디자이너는 특히나 서로 간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상 편집 디자이너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CG VF 디자이너, 그러니까 시각 특수 효과 디자이너와 함께하면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오고, 여기에서 3D 모델러나 3D 디자이너, 애니메이터와 협업을 하면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D 모델러와 3D 애니메이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영상에 하나의 캐릭터를 넣고 싶다. 캐릭터의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모델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3D 모델러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뭐 만들고자 하는 배경이나 물건이나 캐릭터를 기본 조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안경을 쓰고 있다면 유리 질감을 넣기도 하고, 청바지를 입고 있다면 청바지 질감을 넣기도 하는 텍스처러라고 하는 텍스처러의 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D 모델러가 이렇게 캐릭터의 토대를 만들면 애니메이터가 이 모델링 된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리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산업 디자인 영역에서도 저런 3D를 다루긴 하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거는 좀 정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영상 디자인이나 이제 시각 디자인 파트에서는 조금 동적인 영역이 가미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스토리텔링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생산을 하는. 근데 제가 처음에 영상 디자인 파트를 두 개로 이제 좀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2D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2D도 마찬가지로 시각 디자인인데, 2D를 이제 대표하는 영역에서는 게임 애니 캐릭터 디자이너가 또 있겠습니다. 게임 애니 캐릭터 디자이너는 그야말로 특징적인 캐릭터를 창조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그 캐릭터를 활용한 문구류를 만들기도 하고, 그 굿즈도 만들고, 아니면 이제 산업이 확장되는 게임을 정말 만들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애니 캐릭터 디자이너가 캐릭터를 만들면 3D 모델러가 모델링을 하고 3D 애니메이터가 또 움직이게 하면 좀 더 이제 퀄리티 있는 애니메이션이 또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 디자인은.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나올까요? 2D 애니메이터가 나옵니다. 네. 뭐 계속 나오죠. 마지막으로 이제 2D 애니메이터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에는 모든 게 다 평면보단 좀 입체화되다 보니까 2D 애니메이터들보다는 3D 애니메이터들의 이제 역할이 좀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2D 애니메이터도 당연히 그 매력을 놓칠 수가 없죠. 2D 애니메이터는 그야말로 평면적인 연출을 좀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데, 이제 평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개성적인 연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2D가 더 익숙하긴 한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3D가 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개성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겠죠. 3D 애니메이터한테는 아까 그 관절을 움직이는 리깅이나 카메라 연출이 좀 중요하다고 하면, 2D는 평면이다 보니까 타이밍과 포즈 연출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게임 애니 캐릭터 디자이너가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 이 2D 애니메이터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픽셀 아트나
평면의 2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웹툰을 좀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면의 애니메이션 좀 이제 기본 스토리보드 형태처럼. 그래서 이렇게 영상 디자인 파트도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이 안에서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문구류 디자인처럼 이렇게 산업 확장이 되기도 하는 재미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러스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파트 설명해 주신 파트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역 자체가 영상 디자인 파트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저학년의 학생들이나 뭐 중학교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내가 애니메이션을 좀 하고 싶어, 뭐 나는 픽사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온전하게 학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 디자인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 이런 영역을 다룸으로써 본인의 장래의 희망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요즘에는 이런 뭐 일러스트 영역도 사실은 애니메이션 영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2D 캐릭터, 2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도 다 애니메이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범용성으로 따지면 시각 디자인 파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좀 희망한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시각 디자인 파트로 본인의 진로 설정을 하면 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전공에 있어서 결정을 못한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해 주는 게 시각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시각 디자인 파트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각 디자이너의 도움만 가지고도 우리가 브랜딩도 하고 광고 홍보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산업 확장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시각 디자이너 한 명 한 명의 역량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시각 디자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자기의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려면 대학을 가야 될 텐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느냐? 이제 시각 디자인은 모든 대학에 다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필수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시각 디자인 과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실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가장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기만 한다면 시각 디자인은 이제 쉽게 전공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시각 디자인 파트도 그렇고 산업 디자인이라는 학과도 그렇고 두 학과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 100% 대학교들이 학과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선택도 중요하지만 또 대학교 선택도 더 중요한 파트라고 또 보여지고요.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시각 디자인 파트도 그렇고 뭐 산업 디자인 파트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기술이 굉장히 좀 발전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런 영역들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고 또 확장될 수가 있는 영역이고 대표적으로 그 중에 시각 디자인 파트는 그 선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왔던 영역들이 아마 예전에 디자인 전공을 해주셨던 혹은 하셨던 학부모님들이나 또 이제 그 외에 또 선배들이 보면 와 이런 분야도 있었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예. 근데 앞으로 더 생길 겁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한 시각 디자인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시각 디자인을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아무쪼록 이제 저희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좀 더 확신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각 디자이너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자, 오늘 시각 디자인 학과 소개해주신 정두일 부원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